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신광섭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MB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금요일 날 미국장에 고용 쇼크가 좀 발생을 했었죠. 예상보다 너무나 낮게 나온 부분들. 제가 방송에서 지난주도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첫 번째 테스트다라고 했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둔화되는 게 좋은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첫 달은 괜찮은데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 이게 2개월, 3개월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리세션, 경기 침체로 보면서 시장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걸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거의 장 종료 30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서 대주주 관련된 이 상향 조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10억까지 내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30억, 50억까지 또 올릴 수 있을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가 마지막에 30분 전에 쭉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어쨌든 9월 안으로 제주 양도세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요. 이번 정부를 우리가 봤을 때는 믿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국내 증시 좋은 분위기로 마지막에 마감했는데요. 자, 이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죠. 내일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을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이용해서 또 힌트를 얻어볼지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 한 종목, 첫 번째 종목 먼저 픽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바로 LNC 바이오입니다. 네. 최근에 이 차세대 스킨 부스터 리투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연말까지 리투의 거래처가 무려 2,000곳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요즘에 외국인들이 스킨 부스터 맞으러 한국에 온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사실 이 종목을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리뷰를 못 하네요. 네, 개편이 돼가지고 유튜브 화면 한번 띄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8월 첫째 주에 네, 맞아요.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LNC 바이오를 이 자리에서 이제 한 달 전입니다. 딱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8월 첫째 주에 추천 종목으로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목표 가격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목표 가격까지. 자, 목표 가격까지 어떻게 보냐? 목표 가격 4만 원 찍어 드렸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4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39,9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LNC 바이오는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본의 아니게 특징 주기도 하지만 리뷰를 같이 좀 한 달 전 종목인데 도와드리는데요.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올라갔을 때 저는 여기서 좀 눌렸다가 갈 줄 알고 여기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조금 밀렸어요. 주가가 이거 지지부진하게 대략적으로 한 6, 7% 정도 좀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루한 구간들이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포기하게 만드는 구간들 한 2주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운용해드리는 VIP 고객분들한테 이 종목을 편입해 두고 그냥 잊고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슈가 부각됐죠.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찍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2연상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리투오 일단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이제 리준환의 대항마로서 역할을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오늘 제가 운영해드리는 VIP 고객분들한테는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네. 왜 매도 사인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좀 크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피부과 원장 중에서 인플루언서 원장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리투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입소문을 들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목요일 날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그 SNS 상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사실 뿌려졌었거든요. 네. 리투오가. 그러니까 쉽게 더 말씀드리면 약간 좀 블랙스완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를 이제 리투오를 이제 시판했어요. 보냈단 말이에요. 피부과한테 다 보내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 된 거예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지금 물론 추가적인 설명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 항상 1년 결산도 하고 연초에 회의를 하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한 100개, 200개만 만들어 놓자. 내년에 조금 300개, 400개 상황 보면서 늘리자, 캐파를 늘리자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미
올해 물량들이 거의 초도 물량들이 다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달 전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4만 원 넘어갈 겁니다. 4만 원 한번 찍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테마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품절 사태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좀 많이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막 늘려놓고 물건을 다 납품하면은 괜히 그 물건을 병원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관하기도 힘든단 말이에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콜드체인이나 이런 공장들이 있어야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도 물량은 기본적으로 잡아놨는데 이걸 상한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여기 이제 고점에서의 포모가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뒤늦게 쫓아가시면은 사실 여기서는 약간 그 복불복 자리, 뭐 아니면 도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진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이 상한가 같이 물량들을 다 잡아 먹어야 됩니다. 매수가, 사자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셔라. 왜냐면 이런 데를 밀렸다가 또 고생하다가 그럼 결국 올라갈 거거든요. 결국 올라갈 건데 좀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NC 바이오는요. 뭐 기존에 한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종목을 시초가 공략주로 한 종목 딱 소개시켰을 때 이 종목을 픽해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추천한 이 전문가 매니저가 네.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여기서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낫죠.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리투에 대한 물량, 올해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 판매 금액이 얼마냐? 정확하게 36억에 38억입니다. 근데 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찍어내야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초가로 뭔가 내일 뭐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은 뭐 올랐다가 점진적으로 약간씩 또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면서 시들시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보유자분들은 뭐 2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요. 뭐 내일 정도에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걸 권유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NC 바이오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현재 수익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수익 실현할 타이밍이다라고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궁금한 종목은요. 네. 펩트론입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커요. 네. 지난 거래일 미증시에서 일라일리 주가 하락하면서 영향을 그쵸?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오늘 장에서 또 정규장에서 D&D 판마텍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D&D는 올랐다. 올릭스도 올랐다. 그죠? 참 이상하죠? 근데 왜 얘는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쉽게 더 말씀드리면 일라일리에 받아가지고 물량을 받아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찍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게 펩트론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D&D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올릭스 이런 종목이 어떻게 되죠? 기술 수출 이전 그리고 네. 어찌 보면은 빅파마한테 이전될 수 있는 기대감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완전히 그냥 일랄릴리 직접적인 관련주죠. 이미 수주도 이미 받았던 것 때문에 올라갔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사는 올라가는 거겠죠. 경쟁 심화 구간에 들어가니까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펩트론 올라가려면 일랄릴리가 경구용을 지금 여러 물질들을 파이프 안에 갖고 있는데 이걸 성공을 해야지만 펩트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랄일리 주가가 올라가야지 얘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한 5개 물질 중에서 경구 물질 5개 물질 중에서 2개를 임상 중단을 했어요. 그 뉴스 나오면서부터 지난주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펩트론 주주분들은 뭐 더보다 더 회사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딥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일랄리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임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제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랄릴리의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뭔가 평가가 나오든지 또는 일랄릴리한테 또 새로운 수주 물량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뉴스가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하단 라인에서 하반 경직 장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뉴스를 기다리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은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신규 진입보다는 관망하는 흐름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주식 상담하는 날이죠. 네, 현재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금빛사유님, 봄빠님, 우선님, 천국소년님 다양한 애청자분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좀 약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죠. 3대 지수 모두 파란빛으로 마감했는데요. 그 안에서 브로드컴은 9%가량 급등하면서 AI 거품론은 좀 잠재운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다양한 이슈가 많이 나왔던 만큼 궁금한 종목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안에서 첫 번째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테슬라 상담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3%대 오름세를 보였어요. 네. 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지급한다라는 소식도 그렇죠. 들려왔는데 약간 스톡 옵션을 이제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뭐 한 6%인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다가 나스닥도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상승 반납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윗골이 좀 달리고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종목들이 특히 빅테크들이 하락으로 전환했던지 아니면 상승폭을 반납하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테슬람이라고 하죠.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그 신격으로 생각하는 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이버나 이런 너튜브에다가 앨런 머스크 실적 발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요. 앨런 머스크가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향후 몇 분기 동안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CEO가 스스로 힘들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도기라고 표현했어요. 전환기다. 조금 의미 있는 전환기고 우리 회사가 이제는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 X도 그렇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지.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려면 전 딱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10불, 20불에서 예전에 2019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이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던 부분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다음 모멘텀, 2차 모멘텀은 뭘까? 몇 분기 뒤에 회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환기를 봐야 된다고 앨런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던 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입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모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지금 테슬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 끝내버렸잖아요, 게임을. 그러니까 리비안 이런 종목들 가야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요, 제가 볼 때는 그 몇 분기라는 게 의미가 뭘까? 이전에 실적 발표 때 몇 분기였거든요. 통상 한 3분기 정도, 거의 1년 가까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우리가 봐야 되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한 4, 5월? 예. 내년 4, 5월 정도? 내년 상반기 1분기 끝났을 때 그때가 이제 테슬라를 살 타이밍이지. 네. 왜 그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죠. 우리 이제 전환기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서 뭔가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2030년 안으로 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로켓처럼 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한 반년 정도는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인 만큼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튜브 댓글에 회원 김님께서 서클 인터넷 그룹 상담해 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평단가 33만 원이고 비중 40%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종목도 또 간밤에 내렸잖아요. 네. 상담 도와주실게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코인 관련주들이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재미가 없죠. 최근에 물론 이 종목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2위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 2위고요. USDC라고 해서 이제 달러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다. 얼마 전에 매경도 와서 뭐 CEO분이 촬영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은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가가 33만 원, 33만 원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불 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0불 조금 200불 위라고 좀 추산이 되는데 2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불 정도 될 것 같고 한 30불 정도 되시는 것 같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무슨 회사예요? 달러 기반으로 어찌 보면 스테이킹은 아닌데 디파이 해가지고 연이자를 챙겨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비중 40%. 일단 제가 볼 때는 9월 15일 주간이죠. 다음 주에 FMC 이후에 저는 약간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빅테크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FMC 이후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서클도 어쩌면 코인 관련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과의 스테이킹에 대한 연관성도 있어요. 디파이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0분만 더 있으면 쭉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네. 마무리하자면요. 일단 보유를 하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반토막 나셨잖아요. 반토막 나셨으니까 보유를 하시고 9월 17일, 18일 FMC 때 저는 약간 기류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보다는 러셀 2000을 근간한 그런 중소형주들이 금리나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코인 장세도 나오고 중소형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소형주 장세들이 상당히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서클도 그 안에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서클 보유 의견 드릴 테니까요. 꼭 연말에 꼭 큰 수익으로 좀 보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클에 대한 상담까지 남겨주셨고요. 회원 김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 달아주셨습니다. 또 봄밤님께서는요, 이 시간에 미장 상담인데 되게 재밌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 시간에 유일하게 미장까지 커버해주시는 신광섭 매니저님과 오늘 시간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 방송 마치고 또 어디로 가면 못다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죠? 네, 여러분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인터뷰가 나왔는데 경고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 한번 올려드렸으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증시 조정을 경고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주제로 제가 한번 찍었으니까요. 그 영상 확인하고 싶으면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